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과 2단원 기권과 날씨에서 날씨의 변화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단입니다. 기단은 넓은 범위에 걸쳐 기온과 습도 등 성질이 비슷한 거대한 공기덩어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단이라는 것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단의 성질은 보통 만들어진 장소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대부분 생성 장소는 크게 대륙과 해양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대륙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은 대륙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건조하고요. 대륙은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온은 낮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양은 그대로 또 해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습하고요. 해양은 대부분 저위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기온은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기단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단은 머물러 있는 지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기단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성질을 가진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를 하니까 기온이 높고 습한 기단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비나 눈이 내리는 구름이 생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밑에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육지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따뜻하고 건조한 기단이었는데, 차가운 바다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다? 습하죠. 하지만 또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이 차갑게 변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름이 형성되는데, 이때는 높은 구름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차가운 바다이기 때문에 낮은 구름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가 차갑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고 얇은 구름인 충문형 구름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육지에서 보면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단이 따뜻한 바다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 습하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기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따뜻한 바다이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난운 형태의 구름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단이라는 것은 세력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 주변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어떤 기단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대표적으로 4개의 기단이 있는데, 첫 번째 양쯔강 기단입니다.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보통 많이 영향을 주고요. 따뜻하고 건조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양쯔강은 온난, 따뜻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라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오호츠크의 기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에 보통 발생을 하고 북쪽에서 만들어졌고 바다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차갑고 한랭, 다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 한번 볼게요.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에 대부분 영향을 많이 주고 아주 무덥고 폭염과 열대야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무덥기 때문에 고온 바다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습하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 한번 볼게요.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영향을 많이 주고 춥고 건조하다. 그리고 한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한랭,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적도기단이라고 했는데 적도기단은 여름에 많은 태풍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대표적으로 4개, 5개를 보았는데, 여름에 우리는 더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 있죠. 바로 장마입니다. 이 장마는 동해안에서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서로 만나서 장마의 전선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북태평양 기단은 기온이 높고 습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차갑고 습하다라고 했죠. 일단 둘 다 엄청난 물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습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차갑고 따뜻한 기운들이 만나기 때문에 구름 형성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단의 세력이 거의 대등대등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
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또 다음 페이지에서 전선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선입니다. 우리가 전선은 전선면과 전선을 볼 수가 있고, 전선면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이다. 전선은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이다 라는 겁니다. 옆에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선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단이 만났다.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난 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선이라는 것은 아까 전선면이 지표면에서 만나는 요런 그림이 형성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전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온난 전선은, 온난이라는 것은 따뜻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뜻한 것은 붉은색으로 원 모양으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양이 선 기준을 뒀을 때 원 모양이 있는 곳으로 진행 방향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밀고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차갑고 빠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뾰족하게 표시를 한다. 한랭전선도 마찬가지로 선 기준으로 이 그림이 있는 곳이 진행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체전선과 폐색전선이 있는데, 정체전선은 우리 대표적으로 장마전선이 해당된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과 차갑고 다습한 오호츠크의 기단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붉은 부분은 북태평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뾰족한 부분은 오호츠크의 기단의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 힘이 대등대등 하기 때문에 진행 방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폐색전선은 각 두 개의 기단이 서로 겹쳐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아래쪽으로 파고들면서 형성되는 전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울기가 급격하게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공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급격하게 위로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저군형 구름은 좁고 높게 형성되는 구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차가운 공기가 밀고 들어왔던 전선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난전선입니다.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밀고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울기는 완만하게 형성된다.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가니까 충운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요. 충운형 구름은 얇고 넓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약한 비가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뜻한 공기가 지나왔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개의 다른 점이 있다면, 한랭 전선에서는 전선 뒤쪽에서 구름이 형성되는 거고요. 온난 전선에서는 전선 앞에서 구름이 형성된다라는 두 개의 차이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색전선과 정체전선입니다. 폐색전선은 이동이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과 만났을 때 겹쳐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런 그림이 형성되었죠. 여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천천히 가던 온난전선을 뒤에서 따라오던 한랭전선이 겹치게 되면서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생성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만나서 생성된 장마전선이 있다. 우리는 장마전선을 정체전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기압과 날씨입니다. 우리 앞에서 고기압과 저기압 얘기를 한 거 기억하시나요? 고기압은 지표면이 찬 곳에서 나타나고, 저기압은 지표면이 뜨거운 곳에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고요.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왜? 지표면이 차갑기 때문에 상승기류는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공기가 하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없고 날씨가 맑은 형태를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 왜? 지표면이 뜨겁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서 공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압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고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면 구름이 형성돼서 흐리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바람 방향이 나타나는데 이 방향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람개비 형태로 바람이 불어나간다 불어오는데 고기압일 때는 끝에 부분이 화살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저기압일 때는 끝의 방향이 아니라 중앙 방향으로 바람이 모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화살표로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그림에 화살표를 어느 쪽에 그려주냐에 따라 고기압과 저기압이 나뉜다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바람의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온대 저기압입니다. 온대 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온대 저기압을 중심으로 남서쪽에서는 한랭전선, 남동쪽에서는 온난전선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저기압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합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밑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압을 중심으로 남서쪽에서는 한랭전선이 있고요. 남동쪽에서는 온난전선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저기압은 바람이 중심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바람개비 형태를 그렸을 때 안쪽으로 불어가는 화살표를 사용하면 된다. 옆에 우리 나오는 바람의 형태도 지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는 바람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대 저기압에서 온난전선 지금 빨간 표시로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진행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온난전선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완만하게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넓은 부위로 얇은 구름이 형성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부위에 얇은 충운형 구름이 형성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한랭전선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빠르게 파고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급격하기 때문에 높은 구름이 저군형 구름이 형성된다. 저군형 구름이 아주 얇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특징이 또 뭐가 있었죠? 두 개를 구별해야 되는 것. 온난전선은 전선 앞부분에서 구름이 형성되고 한랭전선은 전선 뒷부분에서 구름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색전선 앞에서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나요? 한랭전선이 쭉 따라가면서 온난전선과 겹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하나로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었던 한랭전선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갔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래쪽에 찬 공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전선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는 찬 공기, 위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형성된다. 차가운 것이 아래에 따뜻한 곳이 위에 있으니까 대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정한 상태로 변한다. 그래서 날씨가 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C 지역과 B 지역, A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지역은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충운형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온은 찬 공기를 밀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찬 공기 위치에 있어서 기온은 낮고
지속적인 약한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B 지역에서는 온난전선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기온은 높게 나타나고요.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지역은 한랭전선 뒤에 있고요. 찬 공기가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온은 낮다. 이때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소나기성 강한 비가 내린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기압 그림을 보고 꼭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온대 저기압은 우리의 중위도 지방에서 자주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위에 그림을 보면 북반구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한 온대 저기압은 일단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편서풍은 이렇게 불어오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 가는데, 지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한랭전선이 빠르고 온난전선은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회색전선으로 기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저기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열대저기압은 열대지방에서 어디 바다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다라는 겁니다. 특징은 전선은 없습니다. 전선은 없고 중심 부근의 기압이 엄청 낮기 때문에 풍속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때 중심 풍속이 17m/초 이상으로 바람이 분다면 우리는 이것을 태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날씨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일기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날씨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동일 시각대의 대기 상태를 수집을 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일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계절별 기압 배치가 좀 특이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기도 등압선을 보면 기압 분포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그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림이 없어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봄에서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나타난다. 이거는 가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압, 저기압 위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륙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해양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기압이 있다면 봄과 가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볼게요. 여름에서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다 라고 있죠.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계절풍 한 거 기억나시나요? 여름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막 내리칠 때 대륙 쪽이 훨씬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해양 쪽은 상대적으로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뜨거워지는 쪽이 저기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저기압인 이유는 대륙이 많기 때문에 저기압이고요. 남쪽은 해양이 상대적으로 시원하기 때문에 고기압을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 한번 볼게요. 겨울에는 서고 동저형 기압이다 라고 하는데,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겨울형 등압선입니다. 이 겨울형 등압선은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인데 왜 여름과 반대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름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남고 북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겨울에서는 그 밑에 쪽의 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륙에 있는 고기압과 그 반대쪽 같은 위도에 있는 그 반대쪽 해양이 저기압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고 동저형 기압 배치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나라 계절별 기압 배치 특징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일기도 등압선이라고 했는데 등압선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등압선이라는 것은 여러 지점에서 측정한 기압값을 일기도에 표시를 하는데,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선은 같은 기압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선이 같은 기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봄철에서는 날씨가 아주 자주 바뀌죠. 왜냐하면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그 다음날
맑은 날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황사와 꽃샘 추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서는 장마가 있죠. 그리고 장마가 끝난 후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또 강한 태풍들이 한 번씩 가다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서는 아주 맑고 높은 하늘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낮밤의 기온이 차가 크고 첫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겨울에서는 낮은 기온과 한파, 폭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